awesome 도시. 전라도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 군산. 오늘은 전라북도의 3대장 도시인 전주, 익산, 군산 중 하나이자 앞으로 로컬 크리에이터의 활동과 새만금 사업이 일으킬 변화의 진앙지인 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라도라는 지명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무려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시대 1018년 한반도 남부의 대표 도시인 전주와 나주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었거든요. 조선 8도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오래된 지명이자 다른 시도와 달리 초기의 물리적 경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역이 바로 전라도입니다. 비옥한 평야와 양질의 어장을 가진 전라도는 과거부터 물자가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곡창지대로서 국가 재정의 3분의 1 이상을 책임졌고 수산업 부문 세금 납부도 전국에서 원탑이었죠. 근대화 시기 경부축에서 벗어나 있어 전통산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고 호남 특유의 지역색도 잘 유지하고 있죠. 우리나라 최고의 쌀과 산악지대인 임실, 진안 장수군의 농축산물, 바다를 통한 해산물이 어우러진 남도 음식은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여러 지역 중 시 경계 대부분이 물과 맞닿아 있는 유일한 도시가 바로 군산입니다. 북측으로는 금강, 서쪽으로 서해, 남측으로는 만경강을 접하고 있죠. 바다를 통해 해외 문물이 한반도 남쪽으로 들어오거나 비옥한 남도의 물자를 외부로 가져갈 때 군산이 관문 역할을 해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인구 26만 4천 명, 새만금 지역, 포함 총 면적 396제곱킬로미터, 유인도 16개 포함 총 63개의 섬을 가진 도시가 군산인데요. 군산의 도시 성장은 크게 6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의 군산시가지가 없었던 조선시대 이 지역의 원도심은 남쪽으로 약 6.8km 내려간 옥구읍성 일대였습니다. 앞으로 발굴이 더 필요하지만 옥구읍성은 동문, 서문 남문을 갖고 있었고 성 안에 옥구향교와 함께 서원 객사, 동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계양장과 일제강점 시기입니다. 해신동과 신흥동 일대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번영로인 전군가도가 만들어져 군산과 익산, 전주를 연결하게 됩니다. 옥구저수지 서측으로 군산공항이 군공항으로 지어졌죠. 해방 후 도로와 항구 등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207만 평 규모의 군산국가산업단지와 477만 평 규모의 군장국가산업단지를 착공하던 시기입니다. 1995년에는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되어 도농통합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죠. 이후 군산의 강남이라 불리는 나운동, 수송동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수송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이루어졌죠. 오늘날 수송동은 군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으로 소비, 금융,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났죠. 보다 최근에는 경암동, 구암동, 조촌동 일대 프리미엄 아파트와 주상복합 도성이 이어지고 있고 새만금방 조제, 준공후 개발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조성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집적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군산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는 크게 5가지인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그중 3가지인 수타랑, 피난민, 미군에 대해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수타랑입니다. 군산은 1899년 강제 개항되는데요. 이미 조선 제1의 쌀 집산지로 이름을 날리던 군산은 호남평야의 쌀을 일본으로 운반하는 관문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34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체 쌀 1672만 석 중 60%가 일본으로 송출되었는데요. 그중 전라도에서 생산된 300만 석이 군산항을 통해 수탈당했습니다. 참고로 오늘날 군산 해망로와 근대역 사박물관 일대가 장미동인데요. 꽃의 한 종류인 장미가 아니라 쌀을 잠시 저장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한자어입니다. 쌀 수탈과 함께 집과 땅을 빼앗긴 조선인들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정미소 직원이나 노역 현장의 노동자, 식모살이 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당시 시대상은 양반 기구한 삶을 그린 채만식의 소설 탕류에 잘 드러나 있죠. 여기서 탕류는 탁한 물이라는 뜻도 되지만 당시 군산을 배경으로 벌어진 일본인의 만행, 조선 사람들의 고단함, 시류에 영합하여 돈을 번 장사꾼과 친일 세력이 뒤섞인
시대상 비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강경에 다다르면 장군들의 흥정하는 소리와 생선 비린내에 고요하던 수면의 꿈은 깨어진다. 물은 탁하다. 휘돌아 멀리 흘러온 물이 마침내 황해 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이고 탕유째 얼러 자르르 쏟아져 버리면서 강이 다하는 남쪽 언덕. 이것이 군산이라는 항구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수덕공원과 장군봉 사이, 즉 지금의 장미동과 영화동 일대에 격자형 계획도시를 조성합니다. 반듯하게 택지를 조성하고 본정통, 명시정통 등의 이름으로 길을 냈습니다. 해망로 북측으로는 군산에 들어오는 물건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관, 그리고 곡물 및 토지 강매를 위한 금융기능을 한 일본 제18은행과 조선은행, 군산지점을 각각 설립하죠. 당시 군산에 많은 물자와 사람이 모였던 흔적은 지금도 도시에 잘 남아 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정미업, 양조업, 수산물 가공업, 목재 산업이 발달하여 이어지고 있고요. 1908년 군산과 익산, 전주를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포장도로인 전군가도도 오늘날 번영로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죠. 지금의 군산시민예술촌이 자리잡은 개복동 일대는 당대 최고의 번화가로서 극장, 기생집과 요정이 우후죽순 생겼고 이들 시설은 현재 다양한 용도로 바뀌었습니다. 군산에 남아있는 일본식 목조 건축물도 무척 다양한데요. 1913년 일본인 승려가 창건해 현재까지 남아있는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가 있고요. 일본 농장주의 별장인 이영춘 가옥, 중산층 주택지인 마찌아와 항만 노동자를 위한 집단 거주시설인 나가야,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 농민이 땅을 개척해 농사를 지었던 간척촌인 열대자 마을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동국사에는 일본 불교계에서 과거를 참회하는 내용으로 건립한 참사비가 있습니다. 해외 포교라는 미명 아래 일제가 자행한 야욕에 영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두 번째 키워드는 피난민인데요. 한국전쟁을 전후로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이 집단 정착한 지역 중 하나가 바로 군산입니다. 북한과 뱃길이 직접 연결된 항구였던 군산으로 약 5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들어오거나 정착했는데요. 처음에는 난민 수용소에 살다가 오늘날의 해신동과 신흥동 일대의 경사지에 달동네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 피난민은 조개나 굴을 따서 팔고 꽃게잡이나 부두,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고요. 오늘날 장계산과 월명산 자락에 위치한 말랭이 마을에서 당시 정착 피난민 마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미군인데요. 중국의 연안 군사거점과 직선거리로 무척 가까운 군산은 한반도 남서부 지역의 방어에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의 핵심 기지는 평택, 오산, 군산 세 곳인데요. 과거 일본이 건설한 비행장인 군산공항에 현재 미 태평양 제7공군 소속 8전 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주한미군이 쓰고 있는 공항이지만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국내 민항기가 이 공항의 활주로를 함께 쓰는 점입니다. 앞으로 새만금 신공항이 건설된다면 군산공항의 민항 노선을 포함하여 국제공항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에 군산을 통해 미국의 원조물자가 많이 들어온 점도 흥미로운데요. 대표적으로 소맥 즉 밀입니다. 원조로 들어온 밀을 가공하여 밀가루를 생산하는 기업이 군산에 들어서는데요. 대표적으로 호남제분입니다. 1956년 이용구 회장은 군산의 일본 적산 창고를 사들여 호남제분 군산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회사명을 한국제분으로 바꾸었는데 2016년 사조그룹이 한국제분을 인수했죠.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외화벌이를 위해 군산 산북동 일대 주한미군 전용의학시설인 아메리카타운을 개발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간부가 타운 건설을 총괄 지휘하여 주식회사 옥구 아메리카타운을 설립했습니다. 약 1만 평의 땅의 클럽, 미용실, 환전소, 매춘업소가 있는 기지촌을 만들었죠. 한때 군산의 이태원이라 불렸는데요. 미군의 소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상권이 쇠퇴했습니다. 2010년 국제문화마을로 거듭나고자 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최근 모 건설업체에서 940세대 규모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군산의 현재와 미래를 주로 다루겠습니다. 군산 산업단지와 새만금 개발,
로컬 크리에이터의 활동으로 찾아뵐게요. Awesome 도시